오후 3시 남대문 시장 끝자락. 윤정아는 천천히 걸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지만 장바구니는 들고 있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었다. 빈집이 너무 조용해서 시장 소리라도 들으려 나왔다.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사과 한 박스 10,000원. 딱 오늘만. 정화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혼자 사과 한 박스를 어떻게 다 먹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결국 무르고 버리게 되고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프다. 시장을 빠져나오니 작은 공원이 나왔다. 벤치 몇 개와 은행나무 한 그루. 정화는 잠깐 앉아 쉬려고 했다. 그때 옆 벤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제가 내립니다. 정화가 고개를 돌렸다. 이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작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주변에 어르신 3분이 앉아 있었다. 아이고, 박 선생님 또 오셨어요? 그럼요. 날씨 좋은데 커피 안 마시면 아깝잖아요. 남자는 박도연이었다.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커피를 내려 공원에 나왔다. 누구든 앉으면 한 잔씩 권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냥 앉아 계세요. 커피 냄새라도 맡으시고.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정화는 미소를 지을 뻔했지만 참았다. 대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보온병을 정리하며 뭔가를 집어들었다. 노란색 전단지였다. 실버 바리스타 교실? 이거 괜찮은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했다. 박 선생님, 그거 배워서 뭐해요? 배우는 게 좋잖아요. 사람 만나고 손 쓰고. 정화도 그 전단지를 봤다. 아까 시장 입구에서 받았던 것이었다. 장바구니 안에 그대로 있었다. 정화는 전단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무료. 60세 이상. 도연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혹시 그거 가실 거예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단지를 접지는 않았다. 도연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도 가볼까 봐요. 화요일에 봐요. 정화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도연은 보온병을 챙겨 천천히 걸어갔다. 정화는 전단지를 다시 펼쳤다. 실버 바리스타 교실. 화요일 오전 10시. 혼자 중얼거렸다. 가볼까? 화요일 오전 10시. 정화는 시장 안쪽 작은 카페 앞에 섰다. 간판에 봄빛 카페라고 쓰여 있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르신 6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젊은 여자 강사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오늘은 우유 스티밍을 배워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정화는 빈자리에 앉았다. 옆을 보니 도연이 있었다. 도연이 먼저 알아보고 웃었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화는 고개만 끄덕였다. 강사가 우유 피처를 나눠줬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스팀 노즐이 낯설었다. 자, 이렇게 노즐을 우유 표면 바로 아래에 넣고요. 강사가 시범을 보였다. 슛 소리가 나며 우유가 부풀었다. 정화가 해봤다. 노즐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 우유가 튀었다. 앞치마에 하얀 자국이 생겼다. 아! 정화는 당황해서 피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도연이 옆에서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부엌을 다 적셨어요. 정화는 도연을 봤다. 도연은 자기 피처를 들어 보였다. 봐요. 이것도 거품이 너무 크죠? 그냥 연습이에요. 도연이 천천히 다시 해봤다. 이번엔 거품이 조금 나았다. 할머니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노즐을 살짝만 담그시면 돼요. 정화는 다시 피처를 들었다. 이번엔 노즐을 얕게 넣었다. 슛. 우유가 돌기 시작했다. 아, 좋아요. 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정화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도연이 말했다. 보세요. 금방 느시잖아요. 실습이 끝나고 각자 만든 카페라떼를 마셨다. 정화의 거품은 좀 거칠었지만 맛은 괜찮았다. 도연이 자기 잔을 들며 말했다. 제 건 너무 미지근해요. 온도를 못 맞췄나 봐. 제 거 드셔보세요. 정화가 자기 잔을 밀었다. 도연이 한 모금 마셨다. 오, 이게 맞네요. 정화 씨 걸로 바꿔 마시면 안 되죠?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드세요. 두 사람은 잔을 바꿔 들었다. 창밖으로 시장 풍경이 보였다. 떡집 아주머니가 손님을 맞고 채소가게 할아버지가 물을 다듬고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여기 카페 사장님이 착하셔요. 어르신들한테 커피 싸게 주신대요. 그래요? 네. 나중에 인사드려야겠어요.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따뜻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연습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하나씩 나갔다. 정화도 일어났다. 도연이 함께 걸으며 물었다. 어떠셨어요? 정화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괜찮네요. 도연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카페를 나섰다. 손에 아직 우유 향이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수업이 끝난 날. 카페 사장 한수민이 어르신들에게 말했다. 실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수민은 35쯤 되어 보였다. 말투가 조심스러웠다.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들어오기 좀 그런가 봐요. 젊은 카페 같아서. 도연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가끔 이 카페에서 어르신들 맞아주실 수 있으세요? 주 1회만이라도요. 실버 손님들한테 할인도 해드리고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게요. 정화가 말했다. 저희가 커피를 만들어요? 아니요, 그냥 계시기만 해도 돼요. 말동무 되어 주시고 자리 안내해 주시고 제가 커피는 다 만들게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죠. 정화 씨, 어떠세요? 정화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수민이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어떠세요? 이틀 뒤 목요일. 정화와 도연은 오후 2시에 카페로 왔다. 수민이 앞치마 2개를 내밀었다. 이거 두르시면 딱 바리스타 같아 보이실 거예요. 도연이 먼저 앞치마를 둘렀다. 정화도 따라서 맸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70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도연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비싼가요? 아니요. 어르신들은 할인해 드려요. 아메리카노 2,000원이에요. 어머, 그래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다. 수민이 커피를 내왔다. 도연이 가져다 드렸다. 천천히 드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 김순덕. 순덕 씨, 저는 박도연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정화는 빈 잔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편해 보였다. 오후 4시쯤 도연과 정화는 카운터 옆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도연이 말했다. 정화 씨, 뒷정리 진짜 깔끔하시네요. 그냥 하던 거예요. 집에서도 혼자 사세요? 정화는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네. 남편이 3년 전에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정화가 먼저 물었다. 선생님은요? 저도 혼자 살아요. 애들은 다 미국 갔고 은퇴하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커피를. 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정화 씨, 우리 이거 계속해요. 목요일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정화는 작게 웃으며 일어났다. 앞치마를 벗어 수민에게 건넸다. 수민이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오늘 손님 많이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는 고개만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다. 도연이 뒤따라 나왔다. 저쪽으로 가세요? 네. 저도 그쪽인데.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을 걸었다. 석양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 주 목요일. 정화와 도연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민이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갔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수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임대료가 갑자기 2배래요. 네. 수민이 서류를 내밀었다. 관리비 고지서였다. 지난달까지 3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부터 60만 원이래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정화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고지서를 천천히 읽었다. 도연이 물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원본을 못 찾겠어요. 복사본만 있는데. 수민이 파일에서 계약서, 복사본을 꺼냈다. 정화가 그것도 받아봤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한수민 사장님 계시죠? 수민이 일어났다. 네, 저예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시장 건물 관리업체 조성태입니다. 오늘 임대료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아, 네. 성태는 카운터에 서류를 펼쳤다. 보시다시피 계약서 5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시장 평균 임대료에 연동되며 연간 조정 가능하다고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갑자기 2배는 너무하잖아요. 시장 평균이 올랐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이에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태는 차갑게 말했다. 못 내시면 다음 달 말까지 자리 비워주셔야죠. 수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도연이 끼어들었다. 계약서 원본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태가 도연을 봤다. 누구신데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태는 코웃음을 쳤다. 원본은 본사에 있습니다. 복사본으로 충분하죠. 정화가 조용히 말했다. 이 계약서, 날짜가 이상한데요. 성태가 정화를 봤다. 뭐가 이상한데요? 정화는 계약서를 가리켰다. 여기 서명 날짜는 작년 3월 5일인데 여기 도장 옆에는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태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계약 수정 과정에서 날짜가 추가된 겁니다. 그럼 수정본이란 얘기죠? 원본이든 수정본이든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정화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다. 그런데 고지서 도장하고 계약서 도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위치가. 성태가 서류를 낚아챘다. 어르신, 괜한 트집 잡지 마세요. 이거 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입니다. 도연이 말했다. 그럼 원본 가져오세요. 확인해 봅시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못 내시면 나가시면 돼요. 성태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섰다. 다음 달 말까지 답 주세요. 문이 닫혔다. 수민이 주저앉으며 울었다. 정화는 계약서 복사본을 다시 들여다봤다. 도장, 날짜, 글씨체. 뭔가 맞지 않았다.
도연이 정화를 봤다. 정화 씨, 뭐 보이세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조작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화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계약서 복사본을 식탁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수민이 복사해 준 것이었다. 도장 위치, 날짜, 서명 필체.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괜히 나서는 거 아닐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다면 물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혼자 결정해야 했다. 정화는 계약서를 접었다. 가방에 넣었다. 수민 씨한텐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조용히 살자.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정화 씨, 주무시기 전에 전화드렸어요. 네. 오늘 일 계속 생각나네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정화 씨, 저 내일 시장 상인회 사람들 좀 만나볼까 해요. 혹시 다른 가게도 비슷한 일 당한 곳 있는지. 선생님 혼자요? 네. 정화 씨는 편하게 쉬세요. 정화는 잠깐 망설였다. 선생님. 네. 괜히 나섰다가 더 꼬이면 어떡해요.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정화 씨, 저도 사실 무서워요. 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일 아니면 신경 안 썼죠. 그게 편했으니까. 정화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모른 척하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수민 씨 우는 거 봤잖아요. 그냥 지나치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정화는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이었다. 도연이 말했다. 정화 씨는 안 그러세요? 정화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그럼 같이 해요. 혼자는 무서우니까. 정화는 눈을 감았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착해서 문제야. 남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 외로운 게 문제였다. 정화는 눈을 떴다. 선생님. 네.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도연이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오전 10시에 카페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정화 씨, 고마워요. 제가 뭐려. 같이 있어줘서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저야말로요. 전화를 끊었다. 정화는 다시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이번엔 더 꼼꼼히 들여다봤다. 도장 옆 날짜. 글씨가 미묘하게 번져 있었다. 나중에 추가된 것 같았다. 서명 아래 직인. 위치가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다. 정화는 수첩을 펼쳐 메모를 적었다. 1. 날짜 2개 마이너스 3월 5일, 3월 15일. 2. 도장 위치 마이너스 중앙 아님. 3. 원본 확인 필요. 수첩을 덮었다. 정화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모른 척 못하겠어.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일은 도연을 만날 것이다. 함께 움직일 것이다. 정화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화와 도연은 카페 앞에서 만났다. 정화는 어젯밤 적은 수첩을 가져왔다. 도연이 말했다. 정화 씨, 어젯밤에 상인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일 당했대요.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다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두 곳이 아니란 얘기네요. 두 사람은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반찬 가게였다. 사장 김명숙이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카페에서 봤던 분들이시네요. 도연이 말했다. 사장님,
혹시 최근에 임대료 오른 적 있으세요? 명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있죠. 2달 전에 갑자기 올랐어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그런 것 같던데요. 복사본밖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화가 물었다. 혹시 고지서 보관하고 계세요? 예전 거랑 지금 거. 그거야 당연히 있죠. 잠깐만요. 명숙이 서랍에서 고지서 뭉치를 꺼냈다. 정화가 펼쳐봤다. 작년 12월까지는 40만 원. 올해 1월부터 70만 원. 정화는 2장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다. 사장님, 이거 사진 찍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근데 이거 왜요? 도연이 설명했다. 봄빛 카페도 똑같은 일 당했어요. 혹시 조작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명숙이 눈을 크게 떴다. 조작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 2번째로 찾아간 곳은 건어물 가게였다. 사장 이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저도 임대료 올랐어요. 1달 전에. 정화가 물었다. 혹시 관리업체에서 단체 문자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어요? 철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단체 카톡방이 있긴 한데. 철수가 카톡방을 열었다. 남대문 시장 상인회라는 이름이었다. 스크롤을 올리자 지난달 메시지가 나왔다. 관리업체 임대료 조정 안내. 계약서 확인 바랍니다. 정화가 말했다. 이것도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정화는 핸드폰 화면을 찍었다. 3번째로 만난 사람은 채소가게 할아버지였다. 그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 조성태 그 사람 작년에 이 건물 관리 맡고 나서부터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계약서를 자꾸 고쳐달라고 하더라고. 원본은 본사에 보관한다면서 복사본만 주고. 도연이 물었다. 혹시 관리업체 내부 공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못 봤는데, 그러고 보니 제 조카가 그 업체 다녀요. 네. 작년에 잠깐 알바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정화와 도연은 눈을 마주쳤다. 도연이 말했다. 혹시 조카분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오후 2시. 정화와 도연은 카페로 돌아왔다.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사장님 봐요. 다른 가게들도 다 똑같아요. 고지서 사진 5장.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올랐다. 정화가 수첩을 펼쳤다. 이제 원본 계약서만 확인하면 돼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조작된 거예요?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심할 만한 이유는 충분해요. 도연이 말했다. 내일 할아버지 조카분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내부 자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수민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2분이 아니었으면. 정화가 손을 내밀어 수민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해요. 혼자 아니에요. 다음 날 오전. 정화와 도연은 채소가게 할아버지 조카를 만났다. 28살 청년 최민호였다. 민호가 USB를 꺼냈다. 작년에 회사 그만둘 때 백업해둔 파일이에요. 혹시나 싶어서요. 도연이 받아들었다. 이게 뭔데요? 상인별 임대료 조정 내역이요. 원본 계약서랑 수정본 비교표도 있어요. 정화가 물었다. 조성태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저한테 파일 정리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때 이상하다 싶었어요. 민호는 핸드폰 캡처 화면도 보여줬다. 회사 내부 단톡방 내용이었다. 성태 이번 달 목표 달성. 빈자리 5곳 확보 완료. 정화와 도연은 눈빛을 교환했다. 도연이 말했다. 민호 씨, 이거 증거로 써도 될까요?
네, 전 괜찮아요. 오후 1시, 정아와 도연은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수민과 상인 5명도 함께였다. 민원 창구 직원 김태성이 서류를 받아봤다. 임대료 조작 의혹이요? 도연이 USB를 내밀었다. 여기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태성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러나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진짜 회사 내부 자료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업체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규정상, 정화가 조용히 말했다. 규정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태성이 정화를 봤다. 네. 민간 계약 분쟁은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정화는 창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직원님, 네.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죠. 사람을 밀어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태성이 말문이 막혔다. 정화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여기 상인분들, 다들 10년 넘게 장사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쫓아내려고 계약서 조작한 사람이 있어요. 도연이 고지서 사진들을 펼쳤다. 봐요. 5곳 다 같은 시기에 임대료가 2배 올랐어요. 우연일까요? 반찬 가게 명숙이 말했다. 저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증거 다 있잖아요. 태성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다. 파일을 하나씩 다시 열어봤다. 계약서 비교표, 날짜가 다른 2버전, 단톡방 캡처, 빈자리 확보라는 문구, 고지서 변동 내역, 모두 같은 패턴. 태성이 한숨을 쉬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10분쯤 지나서 돌아왔다.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수민이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요? 네. 관리업체 쪽에 자료 제출 요청하고 원본 계약서 대조하겠습니다. 도연이 물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화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태성이 작게 웃었다. 제가 규정만 따지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성태는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했다. 원본에는 임대료 조정 조항이 없었다. 관리업체는 성태를 해고했다. 상인들의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수민은 카페를 지켰다. 시장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정아와 도연은 카페 앞에 서서 새로 단 간판을 봤다. 봄빛 카페 마이너스 시장 어르신 쉼터. 도연이 말했다. 해냈네요, 정아 씨. 정아는 조용히 웃었다. 우리 함께 했잖아요. 한 달이 지났다. 봄빛 카페는 매일 문을 열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커피 한 잔에 2,000원. 느긋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아와 도연은 여전히 목요일마다 카페에서 봉사를 했다. 이제는 손님들이 2사람 이름을 다 알았다. 정아 씨, 오늘도 오셨어요? 도연 선생님,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정아는 뒷정리를 하고 도연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4시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카페가 조용해졌다. 수민이 커피 2잔을 내왔다. 2분 덕분에 카페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재밌어요. 그렇죠, 정아 씨?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수민이 카운터로 돌아갔다. 정아와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시장 풍경이 보였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도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정아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정아가 도연을 봤다.
도연의 표정이 조금 긴장해 있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처음 정아 씨 봤을 때요. 공원 벤치에서. 네. 그때 정아 씨 표정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외롭지만 티 안 내려고 하는 얼굴. 저도 매일 거울에서 보던 얼굴이었어요. 정아는 창밖을 봤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아 씨, 저랑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저도요.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다음 계절도 같이 걸을까요? 정아가 도연을 다시 봤다.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다. 정아는 작게 웃었다. 같이 걷는 거예요? 네. 시장도 걷고 공원도 걷고 그냥 함께요. 정아는 한참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도 가만히 정아를 봤다. 정아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도연이 그 손을 잡았다. 같이 걸어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정아 씨.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봤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수민이 카운터에서 두 사람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저녁 6시. 정아와 도연은 카페를 나와 천천히 시장을 걸었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다. 반찬 가게 명숙이 소리쳤다. 아이고,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도연이 손을 흔들었다. 사장님도 수고하세요. 건어물 가게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보기 좋네요, 두 분. 정아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시장을 빠져나와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도연이 말했다. 정아 씨, 다음 주 화요일에 바리스타 교실 또 있대요. 가실 거예요? 네. 같이 가요. 좋아요. 정아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이네요. 그러게요. 정아 씨한테도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아가 웃었다. 이미 왔는걸요. 도연이 정아를 봤다. 정아도 도연을 봤다. 두 사람은 웃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시장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 한 잎이 정아의 무릎에 떨어졌다. 도연이 그걸 살짝 집어 정아 손에 올려놨다. 예쁘네요. 정아는 벚꽃잎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봄빛 카페. 두 번째 손을 잡은 두 사람. 그들의 봄은 이제 시작이었다.